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국내 증시가 유독 약하게 또 급격한 하락을 좀 보이면서 참 안타깝다,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심정을 유튜브에 남겼었는데요. 사실 어제의 하락이 어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빠졌다면 그거는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사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쏴대고 그래서 약간의 노이즈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는 예상보다 더 깊은 하락에 오늘은 예상보다 더 강력한 상승으로 좀 지수가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그런 장세가 좀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바닥권에서는 방향이라는 게 결정이 안 나는 자리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찌되었던 지수가 방향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일정들이 좀 존재를 하죠. 그 일정이라는 게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와 또 8월, 9월에 CPI 발표 등등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노이즈 그리고 최근에 이 오펙의 이 감산 이슈에 더해서 유럽에서 이 석유 관련된 러시아 제재에 대한 노이즈 등등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인플레이션의 급등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 자아내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구간은 비록 어렵지만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임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증시의 모습이라면 급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급하게 종목을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한다든지 또 떨어질 때 무섭다고 던져버린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계좌가 남아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천천히 좀 더 러프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 1일 장세 연속 속 저점 이탈만 없다면 바닥 다지는 국면이며 국내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 급등 시 추격 자제하며 급락의 공포 속 매도를 자제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일정만 소화하면 지수는 그리고 종목군들은 안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지수만 보면 코스피가 1%대 상승이 좀 나왔고 코스닥은 반대로 어제 급락만큼 반등이 좀 나와주었네요. 그래서 어제의 시가에 거의 금일의 종가를 맞춰 놓으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었고 그로 인해서 코스닥은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1356개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고 오늘 상한가도 7종목이나 나오는 등 나쁜 모습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장중 한때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1390원대를 좀 봤죠. 최근 1440원대까지 올라왔던 환율 우려 속에 이러한 여전히 높은 환율의 위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참 신기하게 우리나라 또 증시만 강세를 보였고 여타 아시아 증시는 그닥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의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매우 강하게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관찰하면서 해지 종목을 조금 찾는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 상승한다, 수급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 장세는 절대로 흥분해서는 안 되는 시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지수가 떨어질 때 개인들이 풋옵션을 사고 또 지수가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또 풋옵션을 손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지금 구간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겠죠.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풋 매도를 했던 것을 지금 풋 옵션으로 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방향성이 진짜로 아래로 잡히는지 여전히 상방을 바라보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의외로 개인이 풋옵션을 1000억 이상 누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주 강력한 바닥 신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구간들에서 개인들이 한번 털리는데 만약에 그게 스위칭이 돼버린다면 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몸이 담이 또 오고 막 그래서 한쪽이 발음도 잘 안 되고 좀 그러는 것 같네요. 어깨도 결리고. 자, 바로
이어서 가면 하루하루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 국내 증시는 보다 더 큰 변동성을 동반한 온탕, 냉탕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간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시장을 예단할 수도 없고 아직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해서 뭔가를 하겠다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국내 증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듯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종목과 섹터를 지수가 하락할 때 사고 또 급반등할 때는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시장에 급등락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판단이 혼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일 미증시 장 초반 ADP 고용지표의 추가 상승에 따른 굳이 나왔죠. 어제는 bad is good, 오늘은 good is bad가 좀 장 초반에 미국 증시에서는 진행이 됐었는데 또 지수는 반대로 하락에 더해 오펙 플러스의 200만 배럴 감산까지 더해지면서 하락분을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뺐던 미 증시가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며 상승 마감했고 이러한 부분이 국내 증시의 상승에 힘을 보태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그리고 내일 많은 일정들이 산적해 있어요.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오늘도 내일도 발표가 될 것이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옵션 만기의 CPI 등 산적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 최근 같은 지수의 급등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상승한다고 지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과도한 베팅은 절대 저는 비추고요. 반대로 빠질 때도 공포에 던지는 행동은 분명히 자제해야 됩니다. 그것만 반대로 해도 지금 시장은 또 할만한 거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침착도 침착해야 되겠죠. 최근 시장은 영국발 리스크가 일단 진정되면서 급등하던 환율이 각국의 공조라고 할 수 있죠. 전부 다 달러를 내다 팔면서 각국의 환율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이나 지속되고 있는 유럽의 돈풀기가 과연 급격한 환율 하락이 될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저는 좀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는 크레딧 리스크는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한 발은 예비로 절대로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수가 급등할 때는 주도하는 섹터의 흐름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최근 상거래의 일은 명확하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시장 속 소부장과 2차 전지 소재가 지수 상승할 때 하드캐리 했습니다. IT 반도체 입장에선 사실 애플 밸류는 그나마 괜찮으나 삼성 밸류 쪽은 약간 반등이 나와도 불안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쪽이야 워낙 지금 증가세가 명확하기 때문에 하락이 많이 나온다면 참 좋은데 쉽게 구간이 안 나오는 것이 저는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 지수의 상승은 그 당일일지라도 주도 섹터만 결정된다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좋고 그 외에 시장의 주도 테마가 있냐 없냐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시장은 주도 테마가 저는 안타깝게도 해지가 주도 테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여전히 하락 추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해지가 주도 테마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해지 테마가 죽었을 때가 진정한 반등의 시점이지 않을까. 그러한 시점에 뭔가 새로운 종목군들이 탄생하는 게 또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 어제 오늘 동전주들의 이상 급등 그리고 치매 관련주 또 개별 이슈를 동반한 종목군들의 흐름과 상한가 간 종목의 추가 시세 분출 등이 때문에 가급적 저는 잡주는 피해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안되면 레버리지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2차전지 어제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 도중에 오늘 오전에 2차전지 관련해서 여러 리포트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 기대감이 2차전지 섹터를 강하게 들어올렸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는 단연 2차전지 그리고 IT 반도체가 지수를 끌고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또 올랐다고 또 흥분할 필요 없이 또 밀렸을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계속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봇 관련해서 오늘 SBB테크 청약이 대흥행이 됐죠. 그로 인해서 관련 종목군들 나쁜 흐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로봇 관련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다 좋은 모습이었고요. 일단 SBB테크가 상장할 때까지 또 하락을 하면 또 이런 종목군들을 노려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빌아이가 상장을 합니다. 일단은 상장 예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후에 상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중간중간 눌림에 종목군들을 관찰을 해놓고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 유신 강세고, 원전 쪽에서는 BHI가 엮이는데요. 원전 안에서는 저는 BHI가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든의 캔서 문샷,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뭐 종목을 정리하든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의 정책 중에 과거 부통령 시절부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캔서 문샷 관련된 정책이 지금 곧 있으면은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오늘 관련된 종목이 하나가 상향에 들어갔는데 뭐 내일 지켜봐야 되겠죠. 네, 내일 지켜봐야 될 종목일 것 같고요. 스틸플레이션. 네, 스틸플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최근에 해지 관련한 종목이 뭡니까? 곡물, 철강, 뭐 금리 등등이라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왔고, 철강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안 그래도 시장에 이 해지가 없다 보니까 오늘 시간에 좀 더 강한 모습이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군들 계속 지속해서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보시다시피 상한가에 이 동전주가 굉장히 많아요. 동전주가 굉장히 많고, 뭐 이런 다이나믹 뭐 이런 거는 디자인, 저는 알지도 못하는 종목인데 사실 이런 거 다 제외해 버려야죠. 코디엠부터 해서 다 제외하고 의미 있는 상한가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뭐 대부분의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다 강세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코멘트 하기보다는 이런 시장의 흐름 체크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미코라는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오늘도 굉장히 좀 세고, 이런 종목이 밀렸을 때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 보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2%에서 하락을 돌려세우고 좀 올라왔죠. 일단 더 올라가게 되면 저항인데, 더 올라갔을 때는 좀 주의하면서 다중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다중바닥을 찍고 21선에 수렴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된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코스닥도 어제 낙폭을 일단은 회복을 했는데 핑퐁 예, 온탕 냉탕 하면서 뭐 이러한 아래 구간에 있는 이평선을 다 회복하고 올라가겠죠.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바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안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까지 좀 강세 이어갔고, 일단은 종목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IT 반도체가 잘 가다가 다시 꼬꾸라져 버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 전체의 분위기가 좀 쌓여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SK하이닉스 오늘까지는 좋았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에는 어렵죠. 거래 대금이 그만큼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고점은 맞았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올라와서 삼산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돌파를 하면 상승 추세가 연속이고, 떨어지면 박스권으로 간다, 뭐 이런 해석이 돼야 되지 않나. 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수급이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대형주 중에 오늘 조선 섹터에서 현대중공업의 1조 7천억 수주가 어제 좀 나왔었죠. 그에 힘입어서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현대, 미포, 뭐 대우조선, 해양 등등 조선 섹터 좀 강한 모습이 있었다. 근데 이쪽은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안 봤고요. 자, 2차 전지 보죠. 포스코 케미칼 더 밀려주면 좋은데 정확히 60일선을 살짝 이탈하고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실적 반등 흐름이 나온 거고요. 성일하이텍 얘도 굉장히 좋은데 이 박스권이 깨지면 안 되겠죠. 이 박스권이 깨지면 안 되고, 이 박스권이 깨졌을 때는 한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뭐 쌍봉을 그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수화학하고 WCP 라는 신규 상장주가 좀 강했는데요. 일단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어쩔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강한 하락에서 절반까지 돌려 세워줬는데요. 그런 부분이 연속이 된다면 얘도 뭐 종목의 내용은 어쩌하든 몰라도 성일하이텍도 이런 구간에서 두드러 맞고 나중에 돌려 세우면서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살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장이 안 좋은 시점에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제 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들고요. 자, 로봇 좀 볼게요. 먼저 SPG 감속기 종목인데 좀 더 밀리면 좋은데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은 여전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 또 밀리게 된다면 아래 구간에서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KPF의 자회사가 상장 그 공모 청약을 마쳤죠. 그에 따라서 장중에 좀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종목은 볼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 로보티즈, 두산 전부 다 로봇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계속 관찰이 필요하고요. 특히 두산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제일 큰 대형주잖아요. 두산이 중심을 잡고 돌파를 하는 시점이 어찌 보면은 모든 로봇주를 다 끌고 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산이 뭐 상승률이 엄청 크진 않겠지만 얘가 올라가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을 끌고 가게 되면 하나의 군단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봐야 됐고요. 자, 내가 뭐 불러야 했지? PHI, 네옴시티, 한미글로벌. 어제가 약간의 음봉 매집 성격의 흐름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은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런 자리는 개인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서 또 돌파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 짧게 매매는 하고 나왔고요. 5장은 뭐 하려다가 그냥 본전 청산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 같이 매매를 좀 했었고요. BHI 하락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뭐 수익권에서 들고 가고 있는데 보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저도 위에서부터 물려서 내려오고 리밸런스 가고 또 물려서 내려오고 리밸런스 가고 물려서 내려오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원전 관련해서는 대장주를 BHI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반도체는 개인적으로 볼 건덕지가 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유프렉스, 메타 이 10월 11일 출시하는 이 오큘러스 프로 관련된 기대감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각 업종 섹터 내 대장주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특히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재편될 때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내일 대명에너지가 시간에 좀 강세여서 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해치 종목군들 볼게요. 지수가 좀 안 좋다 하면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일 텐데요. 일단 오늘 밤에 미 증시가 어떻게 많이 빠지는 거 안 빠지는 거 상황을 보면서 이 해치 테마주들 계속 체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해치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오늘 뭐 회원님들하고 뭐 특별하게 매매한 거는 많이 없는데,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하나 매매를 좀 했었고, 오토엔이라는 종목이 이 구간에서 의외의 기준봉이 하나 좀 나왔었는데, 의외의 기준봉이 하나 좀 나왔었죠. 기준봉이 하나 좀 나왔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매매를 좀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뭐 나머지는 좀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는 됐고요. 하고 그 다음에 장 막판에 EV 첨단 소재 최근에 계속 매매는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이렇게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문배철강은 들어가서 반 팔고 시간 외
두 번째 타임에 전략 매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종가에 사실은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장전에 뭐 스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뭐 살 거 있나 생각하고 그냥 샀던 것 같고요. YTN 뭐 매일 매매는 하고 있는데 특정 구간에 돌파가 나왔을 때 돌파 매매 위주로만 조금 보고 있는 종목이고 아마 내일부터는 이 종목은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와 뭐 테마가 남아있는 종목 안에서 매매하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한 매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가장 안전하고 이런 종목 안에서 매매를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끌고 오는 종목군들은 지금 시황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가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코스닥 레버리지 끌고 가고 있고 몇 개 끌고 가고 있지만은 쉽지는 않아서 가급적이면 오버나잇 안 하는 장중 단타 위주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좀 대응을 하면서 뭐 의미 있게 지수를 돌려주는 이슈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량의 개인의 손절 매도가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신용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슈가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가 바닥 신호에 근접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지금 시장은 냉탕과 온탕을 지속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 연속되다 보니까 그런 점 네,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에서 네, 가입 방법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